일단 다른 캠퍼스 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1월 5주차 위클리는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다른 캠퍼스에 비해서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희 물론 평균 말입니다. 저희가 높다고요? 예, 1등이에요. 요 상동이 1등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판 구조론을 소개했는데 판 구조론. 그래서 판 구조로서 발산기 경계와 수렴의 경계 그리고 보조의 경계에서 각각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 조금 더 다른 학생들이 탁해면서 거의 언급하지 않은 추가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공부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럴 여력이 있잖아요. 판 구조론이 나오기 전 단계의 얘기들은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나왔습니까? 맨 처음에 대륙 이동설이 제시될 수가 있었죠. 누가 제시했다고요? 대륙가 제시했어요. 대륙 이동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은 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가선이 2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뭐 있었나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또 화석의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동일한 화석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민물에 살던 놈들인데 이게 대서양바다를 건너가서 죽을 때가 되니까 대서양바다를 건너갔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하가 글반 흔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인도라는 땅덩어리가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프린트로 하는 거예요. 나눠준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나눠준 프린트입니다. 요 내용은 수능 특강으로서 지구학 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도라는 땅을 보니까요. 인도가 적도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여기에 빙하 굴권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인도와 비슷한 쭉 다른 위도를 뒤져봤는데 다른 데는 빙하 굴권 흔적이 없어요. 야, 인도만 유독 다른 데는 빙하가 안 되는데 유독 인도만 빙하가 어렵다. 네? 인도만 햇빛을 안 받게 해가지고 인도만 빙하가 만들어졌다. 말이 돼? 안 되잖아. 차라리 여러 빙하의 흔적들을 모아보니까 하나의 즉 남반구에 인도가 있었다가 북반구로 올라왔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많이 맞겠다. 문제는 그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잠시 묻혀졌네요. 그러다가 홍준호 사람이 야, 멘틀이 움직이면 그때는 판 아닙니다. 지각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멘틀 대류설이 소개됩니다. 멘틀 대류설은 어떤 특정한 증거가 있었어요? 아니요. 홍준호 사람이 지 혼자 내피셜 때린 거예요. 그리고 멘틀 대류설 얘기할 때 대류는 지하 2,900km 여기까지가 이제 멘틀이잖아요. 이 전부에서 일어난다라고 멘틀 대류를 얘기했습니다. 홍준은 실제로 어떻다고요? 판구전에서는 약 연해권에서 400km 정도 깊이 이 정도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반면 해저 확장설 요건 증거들이 넘쳐나죠. 이 증거들을 보면은 해령을 경계로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활발할 때 그때 해저 이제 잠수함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해저 지형들을 연구하는데 음향 시험 통해서 높게 솟구치 산맥도 있고 해저 산맥도 있고 굉장히 깊은 구덩이 해구도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을 하면서 나이를 살펴보니 해령에서 어린 나이가 영한 나이가 그리고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더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즉 해령에서 이제 막 만들어져서 옆으로 퍼지고 또 옆으로 퍼지고 하면서 지금의 옛날에 좁은 바다였다가 지금은 넓은 바다가 됐던 해저가 확정됐다는 것은 결국 바다가 확장되겠죠. 지금의 대양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러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모래라든지 먼지가 진흙 같은 것들이 좀 쌓이겠죠. 퇴적물의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지는 퇴적물의 두께가 역시 두꺼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또 하나 더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들 자석의 N극이 북쪽을 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석의 N극이 북쪽을 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구 자기장이 예,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북극을 향하는데요. 지구와 완벽한 하나의 막대 자석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 자석이 있냐 봤을 때 자남극이 자석의 N극이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역선이 이렇게 뻗어 나와서 자북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나침판을 보면은 자북극을 향해 있는 결국 자북극은 S극이 되는 거죠. 자북극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령 근처에서 만들어진 놈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터집니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철과 마그네슘 같은 그런 금속 성분을 많이 포함한 고온인데요. 철이 결국엔 자성을 띨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그 자성을 띠는 광물이 굳어질 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정렬 이쪽으로 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령 근처에서 파왔는데요. 그런 자성을 띠는 광물들이 현재의 자기장대로 정렬되어 있어요. 이건 정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옆으로 조금씩 파고 가다 보니까 과거의 자기장이 지금 현재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일 때가 있었어요. 즉 역자기로 현재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옆으로 가니까 정자기가, 또 옆으로 가니까 역자기가. 그래서 과거 자기장이 바뀌다 보니까 해령에서 만들기에 정자기였다가 밀려나갔네요. 그 다음에 역자기가 됐다가 또 밀려나갔네요. 또 정자기가 됐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런 무늬를 봤어요. 그게 바다가 자꾸자꾸 넓어지고 있다.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가 만들어져서 자꾸자꾸 옆으로 밀어내고 있잖아 라는 것들이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저 확장설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침판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나침판을 보면 이 나침판의 N극이 수평을 이룹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아요. 실험에다 놓으면 약간 이렇게 구부져 있습니다. 수평면에서 이렇게 굽은 각을 우리는 복각이라는 것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침판을 놓으면 요리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꾸 북쪽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거예요. 북쪽 가면 이 복각이 좀 더 커집니다. 더 북쪽 가면 복각이 좀 더 커집니다. 어느 곳에 가면 복각이 아예 90도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딜까요? 자북극. 지구 자기장의 북극 자북극에 가면 복각이 90도가 되버립니다. 이해됐어요? 자기선이 수직으로 들어오니까요. 여기다 지구 자전축 북극, 진북극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자북극 위치는 좀 많이 움직입니다. 삼국시대 1500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선 극광, 오로라를 관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니까 그때는 만주 쪽에 자북극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린란드 쪽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반도에서는 당연히 오로라를 관측할 수 없죠. 그래서 오로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슬란드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알겠어요? 만약 지금도 자국이 많은 쪽에 있었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오로라를 관측하겠다고 또 관광객들도 오고 그렇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인도가 처음에는 남극 근처에 남반구에 고위도에 있어서 지금 왔다라고 하잖아요. 인도 주변에 화성암을 관측해봤습니다. 화성암. 방어가 두더지. 7천만 년 전에 화성암에 남아있는 고지자기를 보니 요래 뭔 뜻이지? 7천만 년 전에 남반구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했잖아. 7천만 년 전에 인도에 있는 화성암의 고지자기는 이렇다고요. 남반구에 있었어요. 그다가 3천만 년 정도 되니까 요래요. 거의 적도 쪽을 지나온다는 뜻이에요. 1000만 년 전에 보니까 이런데요. 북반구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26페이지인가? 한번 해볼래? 소리 11페이지였다. 11페이지. 11페이지 펴보십시오. (11페이지) 보이겠습니까? 예. 인도란 땅덩어리에 7천만 년 전에 3천만 년 전에 1000만 년 전에 그런 고지자기를 통해서 보니까 남반구에 있던 땅이 북반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고지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 이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판 구조 나오기 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륙이동설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륙이동의 원동력 설명하지 못했다. 메틀 대륙설 증거는 없고요. 그냥 주장만 대표를 했어요. 그러면 해저학장설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런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남반구에 있던 인도가 북반구 쪽으로 이동했다는 확실한 증거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페이지까지 내용 정리하세요. 옆에 개념 확인 문제는 굳이 풀 필요는 없고요. 앞에 처음 주어진부터 11페이지까지 아마 6페이지부터 시작되는가요? 정리해 보십시오. 읽어봐 보세요. 빨리 읽어봐요. 답지를 왜 봅니까? 몇 페이지 됐다고 그래.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빨리 한번 읽어봐요. 판 구조의 정립되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빨리 읽어봐요.
자, 이쪽 볼게요. 우리가 지질시대, 지구의 역사가 땅에 기록되어 있는 지질시대를 보시면 현재 지구의 역사가 대략 한 46억 년 정도 시작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모르죠.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이거보다 더 길게 또는 더 짧게 더 새로이 또 정리될 수도 있죠. 지질시대를 볼 때 나눌 때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생대의 시작은 대략 5억 4천만 년 전,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신생대의 시작은 약 6,500만 년 전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하네요. 대략 한 37억 년 정도에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으로 진출한 때는 언제입니까? 네, 육상으로 진출하려면요, 태양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야 돼요. 태양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 지금도 자외선 와서 살펴오는 데가 하지만 이거는 그냥 피부 태닝하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명을 가져올 수 있는 또는 피부의 괴사,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장이 짧은 자외선인데요. 그것들은 지구의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오존층은 이 정도쯤에 생겼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육상생물은 고생대 시작하자마자 아니고 고생대 시작하고 조금 있어서 고생대 초기에 그래서 한 5억 년 정도 전에 이쪽에 육상생물이 진출을 할 수 있었을 거로 봅니다.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 고생대 말에 대멸종을 가져왔던 판게아 형성은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판게아 형성된다, 초대륙 형성된다는 것은 생물종의 대멸종을 가져오는데요. 왜냐하면 얕은 바다에 생물체들이 많이 살죠. 두 대륙, 여러 대륙들이 합쳐졌다는 것은 결국엔 얕은 바다가 사라진 거예요. 생물종이 대멸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지시대의 5번의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이 바로 요 고생대 말에 판게아 형성과 함께 가져온 대멸종입니다. 이후에 그 초대륙이 찢어져서 지금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판게아가 찢어지는 과정이었으니까 대상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상이 넓어지면 태평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아지겠죠. 앞으로 한 2억 년 정도 더 지나면 또 다른 초대륙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게아가 울티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한 2억 년 정도 더 지나면. 그러면 퀘스천, 판게아는 최초의 초대륙이다. OX. 그보다 더 앞선 초대륙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12억 년 정도 전에 로디니아라고 불러주는 초대륙이 있었겠고 그보다 더 앞섰을 역시 여러 초대륙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소개되는데요. 자, 그러면 판이 움직이는 속도가 전 세계 판이 균일합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챕터 2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강을 보면 이런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멘트들도 있겠지만은요. 멘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섭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꺼놓을까요? 찾습니까? 찾나? 찾았어? 대서양은 대략 1년에 1cm씩 그렇게 멀어집니다. 대서양은 1년에 1cm 정도씩 멀어집니다. 반면 태평양판의 이동 속도는 1년에 거의 10cm 가까이 움직여요.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그거 왜 그래야 합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이 정도 힘밖에 없어요. 근데 태평양 주변 따라서 뭐가 있다? 선배들, 해구들이 있어요. 남태평양에도 있고요. 그래서 오셀린 쪽에서도 내려가는 해구들이 있고 칠해구 쪽에도 내려가는 해구들이 있습니다. 알루산 열도 쪽에 북태평양 쪽에는 알루산 열도 쪽에서 섭입이 내려가고 일본 해구 쪽에서 섭입이 내려갑니다. 마련 해구 쪽에서 이렇게 섭입됩니다. 섭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태평양 쪽은 굉장히 빨리빨리 파는 움직임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
해령에서 밀어내는 요 힘까지 플러스 알파 그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22페이지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한 판 구조에서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 플러스 그리고 섭입대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뭐 이런 정도로 판 구조에서 판의 원동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21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판 규정은 왜 나왔습니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진 및 화산이 골고루 퍼져서 일어납니까? 하면 그러지 않죠. 특정 지역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지진을 보니까 지진,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화산 터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이 발산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터지고 화산 터지죠. 수령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는 천발, 중발, 신발 다 터지고 화산도 터집니다. 반면 수령 경계 중에서 충돌형 경계는 즉 대륙의 충돌형 경계는 천발, 중발 터지면서 화산도 안 터져 했습니다. 충돌형 경계의 대표적인 놈이 누구라고요? 히말라야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정 경계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 안 터져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발산 경계에서 터지는 용암은요 격렬하게 터지진 않더라고요. 얘네들은 조용하게 분출하는 타입인데요. 이 발산 경계들이 대령이다 보니까 지상에서 잘 보기가 어렵죠. 근데 눈으로 드러나 있는 지상에서 용암이 이 발산 경계 터지는 게 아이슬란드예요. 여러분한테 아이슬란드의 용암, 아이슬란드 화산 이거 한번 검색해 보라는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지? 아이슬란드에서 용암 터지면서 그 옆에 용암이 점점점 식어질 때, 굳어질 때, 그때 그 위에 소세지 구먹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용암 굳어진 암석의 색깔이 좀 밝은 흰색 쪽이든가요? 어두운 검은색 쪽이든가요? 동영상 검색해 봤을 때 검은색, 어두운 검은색. 우리가 화성암을 구분할 때 색깔이 어두운가요? 밝은가요?로 그리고 조립질입니까? 다시 세립질입니까? 조립질입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어두운 세립질, 이 암석이 현무암이에요. 물론 조립질의 밝은 여기가 하강암이죠. 그 외에 뭐 안산 쪽이라든지 뭐 유문암 쪽도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 발산 경계에서 천발 지진과 함께 화산 터질 때 조용히 분출하는 이런 놈은 현무암질 용암이 터집니다. 그러면 수렴형 경계, 특히 섭입형 경계에서 화산 터지는데요. 여기는 조용하게 분출하던가요? 이쪽은 태평양 주변이에요. 섭입대, 해구 옆에 호상열대 화산 터질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폭발하는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은 안산 또는 유문암질인데요.
화산지 또는 유남질인데요.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용하게 분출하는 발산 경계하고 경계하게 터지는 섭외형 경계에서의 용암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기 앞서서 판 구조로는 전 세계 지진 및 화산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OX.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하와이를 보면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화산 작살나게 잘 터져요. 판 구조론에서는 판이 벌어질 때 멘틀대로 상승하면서 그 멘틀대로 물질이 터지면서 화산이 터진다라고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섭입대에서 섭입하면서 이제 두 판이 마찰하는 그쪽에서 이제 용암이 터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와이는 판 내부예요. 그럼 거기도 화산 터지는 건 어떻게 설명할래? 판 구조 설명할 수 없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읽었습니다. 매우 깊은 곳에서 열점에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가지고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화산 터졌거든 하는 겁니다. 이 해양판이 태평양판입니다. 그렇게 화산섬이 터졌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 화산 태평양판이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옮겨왔습니다. 좀 이따가 또다시 화산섬이 터졌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옛날의 올드한 화산섬과 이제 영한, 유한 화산섬이 이렇게 열지어져 있는 이게 하와이 제도, 하와이 열도예요. 호상열도는 아니에요. 호상열도는 해구와 나란하게 있는 거고 하와이 제도는 그렇진 않아요. 예, 26쪽이네요. 하와이 제도를 보면요. U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26쪽입니다. 이런 화산섬들이 열져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제 물에 잠겨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이 섬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U자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데 이 열점 위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U자 모양을 했는데요. 가만히 있는 열점에 대해서 판이 처음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후에 서쪽으로 판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산섬들이 나이들과 그리고 화산섬들 사이의 거리라면 판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대략 북쪽으로 움직이다가 판의 이동 방향이 서쪽으로 이때 바뀌었네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열점이라는 것은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때 이 열점에서 올라오는 게 어디서 올라옵니까 하면 지하 2900km 여기서 이렇게 뜨겁게 올라온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뜨거운 플룸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플룸 구조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지진 및 화산을 한 구조 설명할 수는 없다. 열점이라고 해서 뜨거운 플룸이 솟아오르겠습니다. 이 뜨거운 플룸은 외곽의 맞닿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뜨겁다 보는데요. 밀도가 작죠. 뜨거우니까 부피 팽창이 일어나고 밀도가 작아서 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죠. 여기 용융된 부분이 많아요. 지진파는 액체, 용융된 부분은 좀 느리게 지나가요. 이해됐어요? 뜨겁고 고온이고 밀도는 작은데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느려요. 뜨거운 플룸이 있다는 건 뭐도 있을까? 차가운 플룸도 있겠죠. 일본 해구 밑으로 이렇게 섭입다는 이것들은 이제 차갑게 식어져서 가라앉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아마 다음번 화산은 어디 터질 것 같아? 이 하와이 섬에 대해서 여기서 터지겠죠? 미국 땅이 조금 더 늘겠네요. 실제 그러고요. 자, 여러분한테 맨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27쪽인데요. 화산이 터지려면 마그마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화산이 터지려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마그마의 생성 방법이 여러분한테 소개됩니다. A에서 A 프라임, B에서 B 프라임, C에서 C 프라임 세 가지가 27페이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색깔 형광펜 칠해놓을까요? B에서 B 프라임만 형광펜 칠해놓을게요. B에서 B 프라임만 형광펜 칠해놓을게요.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B에서 B 프라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이놈이 암석이 위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는 암석의 용융점이 높습니다. 아직 안 녹았어요. 뜨겁긴 한데 지하 깊은 곳의 뜨거운 이 암석은 뜨겁긴 한데 아직 녹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승하다 보니까 주변 물질과 함께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높은 데 이제 지상에 가까워지면 용점이 낮아서 녹아버린 겁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뜨거운 암석이었는데 이게 위로 올라와서 압력이 작아지다 보니까 녹아버린 겁니다. 지하 깊은 곳 멘틀에서 감람암질이 철과 마그슘 풍부한 밀도가 큰 이런 놈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녹았는데요. 철과 마그슘 풍부한 어두운 광물, 감람석, 휘석, 각성석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그런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올라오겠잖아. 상승 안 됐잖아. 상승한 방법은 우리가 이미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뭐죠? 암석이 상승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있잖아. 멘틀 대류 상승부, 발산경계. 뜨거운 푸름의 상승부, 열정. 그래서 조용하게 분출한 현무암질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에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철과 마그슘이 풍부한 밀도가 큰 현무암질 용암이 발산 경계에서 열점에서 조용하게 분출합니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터지는 대표적인 예가 어디라고요? 하와이 이쪽은 열점입니다. 아이슬란드 여기는 발산 경계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터지는 용암이 왜 조용하게 현무암 용암이 꿀렁꿀렁 그리고 뜨거워서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유동성이 큰지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해구에서 물과 함께 들어오겠죠. 해구에서 습해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함께 들어옵니다. 물이 있으면 암석의 용융점을 높일 수 있을까, 낮출 수 있을까? 낮춰요. 그래서 저온에서도 마그마가 쉽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물이 이제 가열되면서 뜨겁게 팽창하다 보니까 경미하게 터질 수 있겠죠. 물이 함량이 많은 해구에서 물이 함수되면서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잠시 놔두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했죠. B에서 B 프라임 암석이 상승하는 뜨거운 플로의 상승부 열점과 멘틀 대류 상승부 발산 경계 해령 근처에서 왜 용암이 조용하게 분출할 수 있었는지 얘기입니다. 아이슬란드 용암 쳐보면 현무암질 이게 나온 이유. 하와이 용암 하면 바로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하와이에서 흘러다니는 이 용암은 굉장히 용암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서 시속 30km 흘렀습니다. 시속 30면 사람이 걸어서 뛰어서는 피하지 못한 속력이죠.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 정리 다시 해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서베이드 2F를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이거 왜 가르쳤다고요? 여러분들이 반점수가 높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고 싫다고요? 그렇다고 뭐 위클리 점수 개판 넣으시지 않겠죠? 정리하십시오.